반명 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 개파 팀전된 여당 전당대회. 이 민주당 전대가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 쟁점으로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세 명의 후보들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소리부터 확인해야겠죠? 들어보시죠. 사실과 다른 비판, 토론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비판, 시간도 안 지났는데 너는 망할 거라고 하는 저주, 과거에도 똑같았던 저주 용납하실 겁니까? 싸움도 1대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대1, 3대1 이러니까요. 제가 많이 아픕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선당무사를 실현해온,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청래 후보 반복해서 2대1, 3대1 맞아서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자, 그러니까 내가 약자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구도 자체가 3인 경선 중에 있는데 그중에 두 분이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내가 2대1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직전에 당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두 분은 도전자의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후보 입장은 이제 수성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 도전자들의 거센 공격, 비판 이런 부분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이번 지금 전당대회가 뭐 팀 정청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 지어지고 그래서 개파가 너무 대립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 당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탈당한 적 없는 정청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민석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주혜 의원님, 지금 보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명을 몽땅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8명의 최고위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8명 중에. 그중에 3명이 친청, 3명이 친석, 2명이 친송,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던데 결국은 친청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가능은 할 것 같습니까? 김민석 후보의 희망사항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이제 김민석 후보의 바람, 희망사항은 이제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는 걸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친명 최고위원들이 다 포진을 해야 본인의 이 당대표로서의 무게감도 더 실리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당이 대통령과 이제 혼연일체가 돼서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아마 그러한 희망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저는 1인 2표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는 한 명을 뽑고 최고위원은 이제 2명의 후보를 뽑아요. 그러면 그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친명계가 한 총 5명, 그리고 또 친청계 후보는 셋, 5대 3의 구조라고 하면 이런 친청계의 정청래 후보를 찍는 당대표를 찍는 그런 당원들은 당연히 그 친청으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이랄지 이런 사람을 당연히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한 어느 정도의 표심, 1등 아니면 2등 이 정도 되는 지금 표심을 얻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으로는 친청계가 제로일 상황은 없다. 별로 없을 것이다.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요. 민주당 오히려 당원, 이런 상황이면은 저는 제가 예측하건대는 친청계가 한 2명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친명계 당대표가 된다는 가정하에 친청계 최고위원이 2명 이상 포진할 것 같다. 2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저 예측을 좀 해보는 바입니다. 예, 김민석 후보가 과거에 이제 계엄도 예측했고 해서 여러 가지 예측의 달인이다. 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김민석 후보도 어제 지방 순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난과 저주에 대해서 할 말도 못하고 왜 갑자기 여러 노코멘트 하는 게 다 지도부에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어떨 때 반명 지도부를 뽑습니까? 안 되죠? 반명 지도부가 한 명이라도 당선될 것 같습니까? 저는 계엄도 맞추고 투표율도 맞추고 이것저것 맞추고 제가 다 나갑니다. 우리는 100% 참여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김민석과 함께 대통령을 추원할 그리고 반대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할 수 있는 오로지 친명 5명 지도부를 100% 뽑아주실 것이다. 환영합니다. 박성민 최고. 김민석 후보가 과거 이제 총리 시절에는 되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했는데 어제는 보니까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대놓고 반명하는 아마 유시민 작가를 생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한마디도 못하는 후보를 어떻게 당대표로 뽑겠느냐. 정청래 후보에게 유시민 작가의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노코멘트 하겠다. 여기에 대한 비판인 것 같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집권 2년차 정부에게 이미 실패로 결론이 지어진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패를 해라. 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어떤 객관적 근거나 충언이나 충정 어린 마음으로 드리는 조언이었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가 대부분이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했지만 사실 정청래 후보는 이제 노코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그런 유시민 작가의 그 수위 높은 발언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할 거면 어떻게 대통령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직격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이번 지도부의 성격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함께 지키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결국 유시민 작가가 했던 그 저주 어린 망언에 가까운 그 폭언에 가까운 내용들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전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 부분은 결국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직격한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네 마네 이걸로 시끄럽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죠.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제게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큰 상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역사와 정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공적 영역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 자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국민의힘도 신천지의 당원 가입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사법적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전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검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진행되고 있지만 또 많이 가동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합동수사본부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합수본이 있냐면 정교유착 검경 합수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부장은 지금 보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교유착 검경 합수본이 있는데 성과가 있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냐면 신천지의 넘버 2가 구속됐고요. 심지어 이만희 씨가 95세가 넘었을 건데도 이만희 씨도 교주도 지금 구속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밝혀져가지고 국민의힘에 5만 명 이상 6만 명이 넘는 신천지 당원들이 가입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검경 합수본에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진짜로 그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그런데 의심이 들었단 말이죠. 왜 의심이 들었냐면은 이 이만희 씨가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느냐. 2020년에 코로나 때 이만희가 구속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속되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회의원들도 만나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청와대 사람들도 만나고 판사들까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20년에 청와대가 문재인 청와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사람들 아니었겠는가?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 국민의힘에만 당원들을 보냈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심이 현실화된 게 다른 사람도 아닌 그 김민석 후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가 다른 사람이 그냥 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김민석 후보는요.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무엇보다도 계엄을 맞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계엄 맞춘 거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맞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신천지가 암약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내부에다가 총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잘 이렇게 보듬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 오히려 내부적으로 뭐 신천지 뭐 교도들을 제명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할 문제이지 이걸 동네방네 이렇게 떠들고 다닐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합수본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도대체 어떤 파란색 필라테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합수본도 빨리 그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후보들 간에 신경전도 거세고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도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들어보시죠. 엄중 신중 모드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을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표제 반드시 사수해서 이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반드시 입증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선거의 마침표 2030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예,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 해명도 같이 볼까요? 예, 그래픽을 띄워주세요. 당연히 뭐 당내에서 부글부글하겠죠. 2030년 정권 교체라니 정권 재창출의 오류다, 단순 실수다라고 해명했지만 말실수치고는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청계 후보의 대표 선수로 뛰고 있는 이성윤 후보의 말이었는데 실수겠죠. 근데 실수겠는데 내심은 저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청계의 누군가 당대표가 되고 친청계 앞으로 누군가 친문계 앞으로 또 누군가가 2030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것이 정권 교체다.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라도 생각하고 있어서 저 말이 튀어나온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친명계들은 의심하고 있는가 봐요. 그게 이제 본심이 아니길 바라야죠. 그리고 저는 뭐 저 자리가 이제 후보가 이제 컷오프에서 되면서 수락하는 그런 이제 자리였기 때문에 좀 긴장도 좀 되셨을 거고 또 앞으로의 포부를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뭔가 좀 잘 말씀을 하시고 싶어가지고 하는 중에 뭐 단어가 좀 실수로 실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이쁘게 보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이뻐 보이고 맞아요. 또 그 사람이 미우게 생각되면은 그 사람이 조금만 실수해도 그 실수가 엄청 크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의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뭐 당원들이거나 지도부 또는 평당원들, 지지자 모든 분들이 정권을 재창출해서 어떤 민주정부 5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다음 정부까지도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되돌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 하나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 당내의 어떤 계파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도드라져 있고 그것이 수면 위에 크게 이렇게 비추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데 좀 말조심들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진심이 아니길 저는 뭐 바라고 있고 뭐 본인도 또 해명을 하셨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단순 말실수라고 하기엔 전당대회 분위기가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송영길 후보도 있습니다. 친명계 대표 후보인데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계양구로 이재명 대표를 모셔야 되겠다. 이재명 만약 후보가 그쪽으로 출마했으면 지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만약 지면 완전히 이제 검찰에 그냥 먹이가 될 수가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계양구로 결과적으로 그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계양구로 모신 게,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내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준 게 결국 신의 한 수가 됐다. 그런가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 국회의원을 바탕으로 당대표도 했고 또 대통령도 됐고 송영길 의원은 떨어졌지만 뭐 서울시장 후보도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를 만들어준 출발점이 계양을 예. 출마였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2022년에 떨어지고 또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국회의원으로 될 수 있는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이 송영길 대표였죠. 왜냐하면 본인의 연고지도 아니고 네. 심지어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인데 연고 없는 서울 가서 서울시장 후보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계양을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이제 의원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당대표 되고 또 대통령까지 된 예. 이런 그 레드카펫의 첫 시작점을 송영길 대표가 깔아준 거는 맞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이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만든 공신이다 이런 것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의 긴밀한 유대감이나 또 대통령의 신뢰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열성 당원들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 한편으로는 사실 이것은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라는 건 명분이거든요. 그러면 송영길 당시 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은 당연히 본인의 연고지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 국회의원을 맡고 있는 그 지역구가 있는 인천시장을 갔어야 되죠. 예. 그래 너무 뜬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2022년 선거 지방선거가 또 대선을 마치고 바로 이어진 그 선거다 보니까 지형적으로도 민주당이 불리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오세훈 후보로는 굉장히 손쉬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후보로는 손쉬운 상대를 만난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송영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본인이 좀 명분 없는 이러한 또 정치의 한 예. 면을 좀 작용했다는 점에서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데는 1등 공신이었을지는 몰라도 또 상대방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귀를 또 만들어준 그 또 판을 깔아준 게 또 송영길 후보다 보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주의원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앞으로 갈수록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저희 돌직구와 함께 해보시죠. 예, 오늘 1위와 2위 주제 동시에 공개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 또 송영길 의원까지 이 3파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요. 먼저 정청래 전 대표, 요즘에 아프다, 계속 아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 오늘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싸움도 1대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대1, 3대1
이러니까요. 제가 많이 아픕니다. 강력한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려면 뒤에 캥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뒤가 캥기는 게 있거나 부린 것이 있으면 저는 감옥 갇힐지도 모릅니다.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선당무사를 실현해온,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은 한몸 공동체다. 명청대전은 허상이다. 허수아비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당선되고 나면 이거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 1표제를 강조하며 160명 오타입니다. 160만 명의 권리 당원이 160명의 국회의원을 이긴다. 국회의원이 전부 다 친명 대통령 얘기해도 난 당원이 있다. 자,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그런 주장을 하셔야 하는 국면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2대1로 협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연임에 도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두 후보들이 강력하게 본인을 그 공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은 뭐 기본이라고 하고, 지금 당청 관계에 있어서 이 명청대전은 있지도 않은 허상이다라고 하는데 그 있지도 않은 허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만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건 아닐까? 지금 당에 많은 분들이 명청 갈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그것이 없다, 허상을 때리는 헛개비와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본인에게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가 되겠다 늘 얘기하고 있죠. 한몸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사실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생각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 적이 있죠.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만 먹은 거 완전 다릅니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고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자, 대통령의 지킴이가 되겠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저 선거 결과를 놓고 해석하는 것만 해도 대통령과 당시의 정청래 대표의 생각은 정반대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대통령을 계속 지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때 이야기도 그랬고 뭐 최근으로 오면은 저는 대통령이 필패할 거라고 지금 사실상 연일 저주를 퍼붓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 안 지킵니까?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사람이라면 지금 적어도 대통령의 생각이 틀렸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건 필연적 필패의 길로 간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의 뜻을 지켜줘야 된다. 대통령이 맞다라고 옹호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뭔가 갖다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노코멘트하고 있고 사실상 그리고 뭐 중도층, 뭐 스윙보터는 있지만 중도층은 없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조하는 듯한 메시지도 내셨거든요. 대한민국의 스윙보터는 있지만 중도층은 없다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전직 당대표가, 전직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중도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중도는 없다는? 그러니까 중도는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유시민 작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민주당은 외연 확장, 중도층의 탄탄한 지지까지 가져와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진보 아젠다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구상인데 지금 그 유시민 작가는 그런 거 없다. 코어 지지층. 그렇죠. 진보를 가야 된다. 진보 색채를 띄워야 된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여당다울 때 뭔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당이 뭔가 계속 여당의 색깔만을 고집할 때 중도층이 외면합니다.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 때 선거사에서 계속 나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그럼 언제 지키겠다는 건가?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호해주지 않고 대통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언제 그러면은 나중에 언제 지키겠다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적어도 정청래 후보가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노코멘트 한다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말에 대한 신빙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당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홍석준 전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보면 정청래 당대표를 오늘 지지하겠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 하면 김부선 씨입니다. 남방열사라고 불렸던 연예인, 배우 김부선 씨인데 왜 김부선 씨가 갑자기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다고 했을까요? 전 대표를? 예, 저도 상당히 좀 재밌는 소식인데 김부선 씨가 정청래 지금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어떤 뉴스를 보고 상당히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살벌하게 혈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결국은 23대 총선의 공천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피를 튀기고 있는 이런 어떤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가 상승세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와중에 김부선 씨, 남방열사로 유명한 김부선 씨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니까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금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뭐 한 사람이라도 지지하니까 뭐 나쁜 건 없다고 하고 또 김부선 씨 본인도 어느 정도 어떤 연예인으로서 대중적인 그런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뭐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냐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민주당 당원이라든지 지지자 같은 경우는 김부선 씨와 또 과거에 이재명 대표 혹은 의원과 있던 그런 어떤 관계에서 과연 김부선 씨를 좋게 보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청래 후보에게는 오히려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송영훈 전 대변인.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당대표 출마할 때 대표직 이용해 대선 출마 안 한다. 오늘도 보니까 SNS 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안 한다. 대선 출마 안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안 할 거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저 얘기를 왜 할까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멘트는 잘 준비된 멘트 아닙니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직을 이용해서라고 하는 그 단서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선출되는 민주당 당대표는 임기가 2028년 8월까지죠. 여러 고비를 넘고 설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다 해도 대선까지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른다면은 2030년 3월 말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정청래 전 대표가 만약에 대표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려면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강행하고 그걸 본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거리에 나갔을 때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에나 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인 즉슨 대선을 정말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직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레토릭을 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역사를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당대표를 연임을 하다가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대표직을 이용해서 출마하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아마 잘 준비된 멘트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관측일 겁니다. 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임기 4년 남은 정권에서 대선 얘기 생뚱맞다. 누가 자기 보고 출마하라고 했느냐라는 이제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편에 있는 후보죠. 김민석 후보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노코멘트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친명이 될 수 있냐,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실과 다른 비판, 토론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비판, 시간도 안 지났는데 너는 망할 거라고 하는 저주, 과거에도 똑같았던 저주 용납하실 겁니까? 김민석은 누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과 정부와 우리 당이 가는 길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고 짚을 것은 짚고 대통령을 위해 막아야 될 화살은 막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 내가 막겠다. 자,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를 퍼부은 사람 누굴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뉴 이재명, 저는 그걸 난동이라고 보는데요. 정치적인 난동. 그다음에 SNS를 이용해서 샤라웃하고 말하자면 사람을 뽑아올리는 이런 방식. 이 방식으로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합니까? 과거에 보수를 했건 중도를 했건 개혁을 했건
함께 안고 가서 중원을 획득하고 다음 총선에, 다음 대선에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김민석 후보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축과 재건축론, 명픽과 실패의 길. 자, 뉴 이재명 정치적 난동이다. 자, 계속해서 유시민 작가는 쉬지 않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느 방송에 나가서 비슷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성친 부대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대통령 심기가 분명히 불편할 것이,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나 또는 친청 후보라고 하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뭔가 말이 나올 법한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동의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침묵은 동의, 통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코멘트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는 지금 유시민 작가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그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외부에로부터 대통령을 누군가 공격할 때 그것을 막아주고 함께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가 연일 대통령에게 굉장히 험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얘기들도 저희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청래 후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얘기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과연 지금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저주를 퍼붓듯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 그동안 지난 1년도 그래왔고 앞으로 남은 4년도 그런 한 길로 가지 않게 내가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지금 말과 행동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한몸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2대1의 협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지금 유시민 작가가 벌써 3번, 4번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민주당의 다수의 지지층들은 정청래 작가가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도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이 아닌 걸 보면 두 분의 관계에는 뭔가 좀 모종의 어떤 연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는 반명의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거냐. 정청래 대표, 김민석 자기 정치하려고 탈당했던 자다. 송영길 후보, 대통령 흔드는 세력에 당 못 맡긴다. 내가 개항을 대통령한테 양보했던 것이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켰던 신의 한 수가 됐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홍석준 전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신천지에서 집단적으로 민주당에 가입을 시켰다, 이라는 얘기를 김민석 후보가 꺼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인데, 돌아가는 판세가 유시민 작가의 등판 이후 굉장히 논란은 거세졌지만, 이것이 결국은 친문 또는 이 친청 세력을 결집시켜서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올라가고 조급해진 김민석 후보 등이 지금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시고 분석하시는 게 저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초반하더라도 사실은 김민석 후보가 상당 격차로 정청래 후보를 이겼습니다. 거기다가 또 선호투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는 뭐 게임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청래 후보의 지지세가 굉장히 좀 무섭죠. 그런데 정청래 후보의 지지세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역량, 예를 들면 1인 당원투표라든지 정통성이라든지 뭐 선당무사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생각할 때는 아마 유시민 작가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등판이 가장 지금 전당대회의 흐름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ABC론에서 건축론까지 또 필패론, 최근에 어물전론까지 하면서 정통 진보 세력이 중요하다. 이재명 난동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공소 취소했던 모임을 그 이전에는 미친 어떤 짓이라는 등 또 명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비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당원에 상당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친명계 중에서도 특히 공소취소 모임에 앞장선 박성준, 이건태 의원이 이번에 탈락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 먹히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 측에서 좀 강하게 네거티브를 한 것이 신천지인데 이 신천지는 결국은 민주당 전체가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게 되고 또 지금 합수본에 있던 수사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개입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데미지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계엄 같은 경우를 예측을 해서 굉장히 예언이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당연히 당대표는 친명의해야 하고 최고위원도 단 한 명의 친청도 반명도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나오게 될지 김민석 후보의 예언이 적중할지 틀릴지 관심이 갑니다.